다음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무브먼트의 이해입니다. 무브먼트는 시계를 움직이는 구동기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먼저 손목시계를 무브먼트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봅시다. 쿼츠와 기계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또 분류되어집니다. 쿼츠는 아날로그, 디지털, 아나디지로, 기계식은 수동식과 자동식, 즉 매뉴얼과 오토매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기 가장 쉬운 특징은 초침이 가는 형태를 보시면 되는데요. 초침이 움직이는 형태가 똑딱 똑딱 이렇게 절도 있게 끊어서 움직이면 쿼츠, 물 흐르듯이 끊기지 않고 쭉 움직이면 기계식 시계입니다. 이 차이점만 가지고 응대를 하시기는 어려우시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쿼츠 무브먼트입니다. 쿼츠는 수정에서 얻어진 수정 진동자를 시간의 속도 조절을 위해 사용한 전자 무브먼트를 말합니다. 쿼츠의 발견은 시계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고가의 기계식 시계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시계 시장에 쿼츠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정확한 시계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죠. 1969년 세이코가 세계 최초로 쿼츠를 상품화하여 출시한 이후 전 세계 시장은 그야말로 쿼츠 파동이라고 불리는 혁명의 시기를 맞으며 기계식 시계만이 시장을 지배했던 시계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일본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도 쿼츠 시계를 출시하며 쿼츠 시계와 기계식 시계 시장이 지향하는 기술과 가격대는 양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쿼츠의 특징은 건전지와 스텝 모터를 동력원으로 한다는 점과 수정 진동자와 IC 회로로 정확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수정이 전압에 발생했을 때 생기는 규칙적인 진동수를 IC 회로가 정확하게 감지하고 분할하여 1초에 1Hz라는 규칙적인 전압을 생성합니다. 전압이 생성되면 스텝 모터가 윤혈기구의 톱니바퀴를 1초만큼 움직여 핸즈가 1초씩 나아가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쿼츠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날로그는 바늘로 시간을 표시하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시계 형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인데요. 바늘이 아니라 디지털 액정 안에서 숫자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입니다. 보통 스포츠 시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디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중간 단계로 바늘과 디지털 액정에 표기하는 숫자 모두를 사용하여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입니다. 크로노그래프와 멀티 기능을 가진 시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쿼츠 무브먼트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충격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강한 충격에 의해 스태핑 모터와 윤혈들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런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무브먼트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으니 충격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 시계를 장기간 사용하시지 않아서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배터리 누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누액으로 인해 IC 회로에 불량이 발생하여 무브먼트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부품의 노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배터리가 방전된 시계는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관해 주시거나 곧바로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변색입니다. 쿼츠나 기계식 시계 모두에게 적용되는 주의사항인데요. 향수나 세제, 화장품 등이 시계에 닿으면 몸체나 시계줄이 변색되거나 내부의 게스킷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최대한 이러한 제품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방수 관리입니다. 시계의 방수 기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온 고온의 온도에서는 착용을 피해 주시고 급격한 온도 변화는 방수 및 시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짜 및 시간 조정 방법인데요. 손목시계도 많은 부품들로 구성된 시계이기 때문에 날짜를 조정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오후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는 날짜 조정을 삼가해 주셔야 하는데 무브먼트 내에 여러 톱니바퀴들이 날짜를 변경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움직이셨을 때 무브먼트 내에 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성이 있는 물건이나 기계 등과는 멀리하는 등 기타 시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두시고 고객님들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쿼츠 시계의 경우 배터리로 작동하는 시계죠. 시계 생산 당시부터 배터리가 소진되고 있어서 고객님이 구매를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시계가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매 전에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서 그것이 컴플레인으로 발전하는 사례도 있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판매 전 배터리는 시계가 생산할 때부터 장착이 되어 소진되고 있어 사용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혹시 멈추셨을 경우에 시계의 불량은 아니며 배터리 교체는 보증기간 내에 무료로 교체를 해드리니 맡겨주시면 저희가 새 배터리로 교체해서 드릴게요. 라고 안내 멘트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끼워진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 테스트 배터리가 아닌 일반 배터리인 것은 다 아시죠? 용어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들께 판매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잘 설명해 주시면 교환이나 환불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무브먼트입니다. 손목시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계식 무브먼트. 작동 원리는 쿼츠보다는 사용하는 부품도 더 많고 작동하는 원리도 조금은 더 복잡합니다. 시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지 쿼츠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계식 시계는 사용자가 용두를 감아 팽팽하게 감겨진 태엽이 풀리는 힘으로 시계가 움직이게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1번 배럴이라 불리는 태엽통이 시계의 에너지원인 태엽을 담는 부품입니다. 그 안에 태엽이 풀리면서 2번 휠, 3번 휠을 지나 마지막 이스케이프먼트 휠까지 에너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2번 휠은 분침이 연결되어 있는 휠이며 4번 휠은 초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전해지면서 움직이는 기계식 시계, 어떻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이쪽 부분, 이스케이프먼트라고 불리는 쪽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렛 포크와 탈진바퀴로 이루어진 이곳은 기어 트레인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여 태엽이 일정한 속도로 풀리게 하는 역할과 태엽이 풀리면서 전달한 에너지를 동일한 리듬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역할 등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시계 직무교육대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시계 교육을 진행하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하고 섬세한 기계식 무브먼트는 수동식 무브먼트와 자동식 무브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동식 무브먼트는 매뉴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용자가 직접 손으로 태엽을 감아서 시계의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자동식은 오토매틱 무브먼트라고 불리며 시계 뒷면에 있는 로터로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매번 손으로 태엽을 감을 필요가 없고 사용자의 활동에 따라 자동으로 태엽이 감기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시계를 움직이시다 보면 두 개의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매틱의 경우 로터가 와인딩 될 때의 묵직한 추의 이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반면 매뉴얼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겠죠. 판단하기 힘드시면 뒷백 케이스에 표시되어 있으니 보시고 응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식 시계의 주의사항은 쿼츠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다뤄주셔야 합니다. 기계식 시계는 주기적으로 오버홀을 권장드리는데 여기서 오버홀이란 분해 소재를 말합니다. 기름때나 이물질을 청소하고 부품에 기름칠을 하는 작업입니다. 톱니바퀴 내에 이물질이 쌓이거나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을 도와주는 오일이 마르거나 때가 끼게 되면 시계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분해 소재를 해주시는 것이 시계를 더 좋은 상태로 착용하실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기계식 시계는 충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무브먼트 내에 있는 미세한 부품들은 작은 충격에도 변형되거나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특히 골프나 테니스 등 운동 시에는 시계 착용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자기장 주의입니다. 기계식 시계의 부품은 대부분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성이 생기게 되면 시간 오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V, 오디오, 컴퓨터 등 자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기 옆에 두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 전기 면도기나 자석 팔찌 등의 사용도 자제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자기장에 노출된 시계의 경우는 공식 서비스 센터로 방문하셔서 자성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컴플레인 소지가 많은 시간 오차인데요. 기계식 시계의 평균 오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시계는 정상입니다. 물론 고객님들께서 쿼츠처럼 정확한 시간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꼭 오차 범위를 판매 전에 말씀해 주셔서 고객님들께서 인지하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매틱 시계의 착용 주의사항입니다. 오토매틱의 경우 사용자의 활동에 따라 축적되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은 경우 오차가 생기거나 시계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계를 장기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와인딩 기기에 보관을 하시거나 착용 전 크라운을 20회에서 40회 정도 감아주어 무브먼트 동력이 충전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용두를 빨리 감으시거나 세게 감으시면 무브먼트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기계식 시계는 단순히 시계를 나타내는 기계가 아닌 정교한 예술작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손목 위에서 느낄 수 있는 장인의 정신과 예술 세계의 집약체인 기계식 시계를 잘 관리하여 오래오래 그 가치와 함께 흐르는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쿼츠와 기계식 무브먼트의 차이를 정리해둔 표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시계의 이해였습니다.